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이 정도면 완연한 산타랠리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훈훈한 상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저항 이후에 4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3,000개 이상을 던지면서 가격 반등세를 압박하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가격 수준이 더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의 예측처럼 정말 1월 10일 이전에 90%의 확률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인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의 미팅 자리에 게리 겐슬러 위원장실 직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포착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승인 임박 이런 표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XRP의 흐름 자체를 놓고 아쉽다라는 평이 글로벌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실망감이 전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데 재미있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XRP 폭등에 대한 여러 전망과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핀볼드는 XRP 25달러 목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고 강세론자들은 2024년 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XRP 역시 역사의 반복성을 보여주게 될지 괜히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업계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파이 시대의 가속화가 붙으면 자산은 안정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커스터디 이슈 중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셀프 커스터디가 되는 건데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은 역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점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44,000달러 중반까지 시원하게 내달렸던 비트코인은 다소간의 조정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43,000달러를 일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곧장 회복하며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항이 확인되긴 하는데 그게 지금 아주 강력한 수준은 아니고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메타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2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면서 54%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는 데는 채굴자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3,000개, 1억 3,200만 달러 규모를 내다 팔면서 반등 동력에 살짝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등장하는 전망들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더 블록은 크립토퀀트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내년 초에 5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 가치 평가 관점에서 5만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 보유 주소의 88%는 수익 중이고 펀딩 비율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잠재적으로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비트코인이 과거 패턴을 반복할 경우 최대 43%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두 번의 반감기 사이클에서 각각 두 번의 대폭 조정이 있었던 걸 잊어선 안 된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대에서 최대 43% 하락할 수 있다.
현재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본격 조정 전에 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건 길었던 침체기에 누적된 상승 모멘텀으로 가능한 것이고 모멘텀이 빠지면 2만 5천 달러 지지라인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름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비트코인과 금의 급등은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위험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회피 자산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전문 기관 투자자들도 진입하고 있다. 블랙록 등 대형 자산 운용사가 진입하면 시장에 처음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BTC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260% 급등했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저항선 돌파 이후에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만큼 상승 랠리 초기 단계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 BTC는 비트코인이 12월 첫 주에만 15% 급등한 것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때문인데 내년 1월 5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의견 수렴 마감일로 설정된 것은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메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터가 아예 승인 임박이라고 박아버렸는데 로이터는 여러 소식통 멘트를 인용하면서 SEC가 현물 ETF 신청사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모두 13곳이고 최근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SEC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SEC 트레이딩 담당 직원들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SEC 위원장실 직원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SEC의 정보 요청 주기도 보통 몇 달에 한 번꼴이었는데 매주 한 번꼴로 짧아졌다. 최근 논의에서는 커스터디 계약, 상환 메커니즘, 투자자 리스크 공시 등이 주요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는 승인 직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로 승인됐을 때 비트코인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는 지난번 블랙록 오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수직 상승만 이루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아크인베스트 출신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버니스크가 나름의 견해를 공유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TF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매도세가 등장할 것이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전통 금융 대기업의 매수세가 붙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2019년처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 뒤에 급락해서 내년 1분기에는 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 급등 이후에 막연한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은 2,300달러 위에 자리하면서 나름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보페는 이더 BTC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3개월에서 8개월 전은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이더리움이 1분기에 3,000달러 이상 도달할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확연하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이더리움이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349달러를 돌파했는데
상위 비거래소 고래 지갑은 더 풍성해졌고 상위 거래소 고래 지갑은 매도세가 줄어드는 장기적인 추세는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괜찮은 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밖에 있는 이더리움 고래 주소도 축적이 이어지고 있고 거래소에 있는 고래들 지갑은 홀딩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는데 아직 가장 큰 상승 물결은 오지 않았다.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알트코인을 더 높이 훨씬 더 높이 보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제시하며 알트코인이 몇 년에 걸친 하락 추세를 깨고 반등할 때 이때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의 상단 저항 라인을 깬 뒤 역대급 랠리를 펼쳤고 지금의 경우에도 이제 막 상단 저항을 뚫어낸 상황.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급격한 포물선형 랠리뿐이라는 것, 이 차트를 통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솔라나 홀더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솔라나 12시간 차트를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리는 12시간 차트에서 형성된 상승 삼각 패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패턴이 잘 완성되면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68.2달러 위에서 종가가 나와주면 90달러를 향한 강세 랠리 가능성이 있지만 60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47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솔라나 홀더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역시 가볍게 시동을 걸까 말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요 저항 라인 바로 밑까지 다가서 주면서 시세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2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로 반등을 해주면 0.74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고 여기서 더 빠질 경우에는 0.56달러 지지라인까지의 후퇴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XRP와 관련해서는 2024년을 주목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6년 넘게 형성된 저항라인 돌파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고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 이슈가 2분기 전후 시점에서 일단락될 가능성, 그 기대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핀볼드가 XRP가 내년에 25달러를 목표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분석가 파이어리 트레이딩의 분석을 인용하며 XRP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저점 상승과 고점 하락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삼각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패턴은 2017년 7,000배 급등 직후에 나타난 강세 플래그 패턴인데 이게 내년에 돌파가 완성되면 강세 움직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가져온 게 에이다 카르다노인데 카르다노 역시 이전 사이클에서 유사 패턴을 완성하면서 600% 랠리를 벌였다라는 것, 그래서 XRP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